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비유관 강화입니다. 자, 다들 비유관 강화에 대해 머릿속에 떠올려 놓으시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비유관 강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행동 감소를 위한 수준별 대안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강화 중심 전략의 한 유형이에요. 비유관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비유관 강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행동수정 파트 첫 번째 시간에 김태구 교수님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셨던 강화와 벌의 개념,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조작적 조건화 원리에 근거한 수반성, 다른 말로 유관성의 개념이었죠. 우리는 일단 이 중에서 강화에 대한 것만 먼저 살펴보면 강화는 표적 행동의 결과로, 즉 표적 행동의 수반에서, 표적 행동의 유관에서 특정 자극을 제공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었죠. 이것이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화는 유관 강화라는 말을 줄여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비유관 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화를 제공하긴 하는데 유관하지 않게 비유관적으로 강화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비유관 강화의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면 비유관 강화란 학생의 문제 행동과 무관하게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지금까지의 문제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강화를 제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 행동과 무관하게라는 표현에서 비유관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비유관 강화에는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비유관 강화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비유관 강화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학생이 여태까지 어떤 문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교사가 그것을 의도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강화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은 유지되거나 증가되고 있었겠죠. 비유관 강화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비유관 강화에서의 강화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스케줄에 의해서 주어지는가에 관한 것인데요. 비유관 강화는 교사가 미리 정한 스케줄에 의해 강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5분 간격으로 강화를 주어야겠다고 설정을 하면 학생의 문제 행동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5분이 되면 무조건 강화를 주는 거예요. 5분이 되기 전에 학생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얼마만큼 하는지에는 관계없이 교사가 미리 정한 스케줄인 5분이 되면 그 시점에 강화를 제공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문제 행동의 유관에서 강화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유관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이때 제공하는 강화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강화와 같은 강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강화일까요? 그렇죠. 이때 주어지는 강화는 학생이 여태까지 문제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강화, 즉 같은 강화여야 합니다. 이런 예시 많이 보셨죠? 수업 시간에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질문하기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이때 학생이 원하는 강화는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기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비유관 강화를 적용하게 되면 교사는 미리 설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자신이 정한 5분이라는 시간 간격이 되면 그 시점에 학생에게 강화를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학생이 원하는 강화가 교사의 관심이라고 하면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과는 무관하게 5분 간격마다 태구야 잘하고 있지, 우리 태구 잘하고 있네 라는 등으로 학생에게 강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때 그 강화는 아까 말했듯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통해 얻어왔던 바로 그 강화와 같은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비유관 강화가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원리는 쉽게 말해서 문제 행동과 강화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유관 강화를 통해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강화가 주어지지 않고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강화가 주어지는 이런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문제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요한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전에 학생은 강화를 얻고자 문제 행동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문제 행동을 통해서 강화를 얻고자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죠?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화가 주어지네? 따로 노력이나 힘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강화가 주어지네? 그러면 이제 이 강화는 학생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게 될까요? 네, 더 이상 그 강화는 내가 힘들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그렇게 해서 얻지 않아도 될 것, 즉 흔한 강화, 하찮은 강화가 되게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강화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행동과 연결이 될까요? 이제 별게 아니게 된 그런 강화는 굳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 말은 행동을 수행하게 될 동기 자체가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관 강화는 이러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비유관 강화를 적용할 때의 주의점. 앞서 말했듯이 비유관 강화는 교사가 미리 정한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강화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그 강화가 제공되기 직전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가 정한 시간 스케줄에 따라 강화를 제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이때 교사는 강화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책에서는 이를 우연적 강화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연적 강화가 더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우연적 강화는 연속적 강화와 달리 띄엄띄엄 강화가 주어지는, 즉 간헐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시다시피 간헐 강화는 연속 강화에 비해서 유지의 효과가 뛰어나죠.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이 문제 행동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동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관 강화를 적용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간헐 강화가 작용을 하게 되면 학생이 문제 행동을 없애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관 강화에서는 우연적 강화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아무리 강화 제공 시점이어도 강화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김태구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죠. 어떠한 행동 특성일 때 이러한 우연적 강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까? 다른 말로 비유관 강화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의 유형은 무엇일까? 이러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행동 특성일 때일까요? 그렇죠. 빈도가 높은 행동, 발생 빈도가 높은 고빈도 행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연적 강화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이 고빈도 행동일 경우에는 비유관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설명을 했듯이 비유관 강화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의 개념과는 달리 유관하지 않은 비유관 강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화의 장점인 바람직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비유관 강화는 대체행동 차별 강화, DRA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관 강화의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비유관 강화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함께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유관 강화는 첫 번째로 문제 행동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교사가 미리 설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강화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주어지는 강화는 여태까지 문제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강화여야 하죠. 자, 그런데 강화 제공 시점 직전에 문제 행동이 발생했다면 강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즉, 우연적 강화를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적 강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빈도 행동의 경우에는 비유관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비유관 강화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유관 강화는 대체행동 차별 강화 DRA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내규의 특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